매일 큰일 났다, 문재인 벌벌, 멘붕, 홍준표 폭망을 외치면서 노인층을 세뇌하는 일부 유튜버들 때문에 우리 당이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사이비 유튜버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황 대표에게부터 180석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젠 윤석열 후보조차 망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대로 판을 보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황 대표 시즌2로 가서는 안 되지요. 대의멸친. 대의멸친의 기계가 없으면 난관을 돌파할 수 없을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의와 강단을 가지고 냉철하고도 냉혹하게 내려야 할 자리지요. 가족을 감싸려는 마음은 이해하나 그 잣대를 남한테는 엄벌해서 올라온 사람이 가질 기질은 아니지요. 윤석열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당의 특징, 제가 27년간 몸담은 이 당은 일이 잘 되면 몇몇 내시들이 공을 독차지하고 일이 잘못되면 한 사람에게 독박을 씌우고 내시들은 숨습니다. 이번에도 보나 마나 그럴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더라도 뒤에서 도와준 형식이 맞지 앞장서서 총대 매는 바보짓은 이젠 안 하려고 합니다. 나서기 싫었던 탄핵 대선 때 나갔다가 당을 살려놓으니 당시 상황도 무시하고 안철수와 단일화 안에서 졌다고 덤터기 씌우는 사람들이 이 당과 한국 보수층들입니다. 이 좋은 대선 환경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덤터기나 쓰라는 판에 휩쓸리라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지요. 그러나 뒤에서 제 할 일은 할 겁니다. 특징이 26년간 이 당에 봉직하면서 온갖 꾸준 일도 맡아 하고 대여투쟁에 앞장섰으나 지난 총선 때 굴러온 돌에 발뿔이 걸려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일어섰으나 또 다른 굴러온 돌에 막혀 1년 4개월 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서러움도 겪었습니다. 밖에서 지낼 동안 아무도 북당 문제를 거론치 않았으나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만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준석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또 다른 굴러온 돌에 민심에서 압승하고 당심에서 패배해도 나는 이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당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용만 당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 힘을 합쳐 정권 교체에 나가는 전선에 백의종군한다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아온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권오수 회장은 구속 기소됐는데 주요 인물 등의 사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할 것이다. 자, 주요 인물 맞습니까? 노 변호사님? 당연히 주요 인물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좀 그냥 면피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이밍이? 네. 타이밍상.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한 4개월 정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서 좀 뭐 해달라고 맡겨봤는데 네. 결국 본인은 손해만 보고 여기는 뭐 도로 회수한 것 뿐이고 네네. 아무것도 관여한 게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권오수 회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뭐 특별히 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라거나 쩐주였다라거나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소환 조사하기 전에 서면 조사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서면 조사님이 했다. 그렇다면은 그 서면 조사 받은 것과 관련해서 하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확인해 본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씨 측에서 예. 와서 좀 그 대장동 관련해서 조사 받아라라고 하니까 이건 이재명 이제 후보 측이죠. 네네. 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아니 김건희 씨 측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대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것과 또 한번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네네.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아요. 결론은 정해진 것 같다. 야, 이 날카로운 법조인인 노영희 변호사님이 타이밍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진 않다. 그렇죠. 이 명평이다. 시점에.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환 통보의 시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뜨아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김건희 씨가 권오수 회장에게서 소개받았다.
주가 조작의 선수 이른바 이모 씨 신한은행 계좌를 맡겼다.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인데 지금 이제 소환 통보는 했다고 하는데 시기가 묘하다. 그럼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안타까워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서면 조사하고 그 전에 발표한 일부는 또 무혐의 처리까지 했잖아요. 이미. 그런 걸로 보면 과연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문이 들고요. 그럼에도 검찰의 불구하고 의지 문제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소환도 안 하고 끝나면 더 비판이 커질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의식했다고 봐요. 만약 소환도 안 하고 서면조사하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이건 봐주기, 뭐 봐주기다. 예, 그런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그런 어떤 뭐랄까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다. 네네네네. 내가 보기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크게는 그런데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어디 좀 요양이라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난 다음에 소환 조사 하라고 지금 통보가 온 거예요. 네네. 이거 좀 타이밍상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검찰이 그때 윤석열- 당시에 가이드라인 좋네 안 좋네 막 말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는 기소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었다라고 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역시 좀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는군요.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자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엔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없는데 심적 고통 받고 있다. 또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준이 있어요. 애매하죠. 자 그런데 검찰이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소환해서 의례적이라 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앉아 있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 지금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도 있어요. 유 변호사님 이왕 부르면 이거 다 물어보겠죠? 뭐 관련된 것들 다 물어볼 텐데요. 네.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쪽으로 방침을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요. 검찰 내부의 가닥은 네, 그 당시 2016년도에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협찬 의혹은 이미 불기소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수사를 계속 할 겁니다라고 검찰이 했지만 그 건들 역시 사실은 뭐 김영란법 위반이니 뭐니 다 먼저 문제가 안 된다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물어봐봤자 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은 코바나 콘텐츠에서 전시기획하는 곳에 협찬했던 업체들이 그 당시에 무슨 현안이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윤석열 후보는 특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뭘 하고 말고 형식적으로는 네네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조직에 있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딱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